진도 자체는 그 3학년 1학기 것까지 해요. 그러니까는 진도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1월달, 2월달은 지금 이거 2학년 1학기 거, 네, 요거 하는 거고, 그 다음에 3월달, 4월달은 2학년 2학기 거, 이걸 할 거고, 다시 5월달, 6월달은 2학년 1학기 거 복습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7월달, 8월달은 2학년 2학기 거 복습을 다시 하고, 그 다음에 9월부터 12월까지를 3학년 1학기 거를 할 거야. 그래서 내년에는 3학년 1학기 거까지 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3학년 2학기 거를 잠깐 하든지 아니면 고등학교 거를 내후년에 하게, 25년도에. 네, 이런 식으로 진도는 나갈 거예요. 네, 그래서 그렇게 진도가 나가게 되는 부분이고요. 다들 2학년 1학기 거는 처음 배우시죠? 네. 1학년 2학기 거는 한 번 배우셨나? 한 번 배웠나? 다? 자, 그리고 지금 방금 드린 특강 가정통신문은 그 1학년 2학기 거 특강이에요. 근데 교재가 심화교재입니다. 1품. 네. 그러니까 뭐 아까 미리 보충을 하면서 물어봤던 1학년 2학기 걸 다 쉽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어려운 걸 아직 안 풀어보셨으니까 쉽다고 생각하셨겠죠? 네, 여러분들도 좀 1학년 2학기 게 쉬우셨나요? 할만했어요? 네. 그래서 1학년 2학기 거가 원래 2학기가 좀 어려워요. 네. 1학년 2학기도 그렇고 2학년 2학기도 그렇고 3학년 2학기도 그렇고 도형이 어려워요 원래. 그냥 1학기는 그래도 가르쳐준 대로 따라하면 계산하는 거여서 네, 할 수 있는데 2학기 거는 도형이 안 보이면 못 풀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연습을, 도형 연습을 좀 많이 하셔야 돼요. 실력은 도형에서 갈립니다. 네, 여러분들의 실력은 계산에서 갈리지 않아. 뭐 방정식 그런 활용 문제에서 갈리지 않아. 왜냐면 걔네들은 다 유형이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공부만 계속 노력만 하면 모르더라도 외워도 풀 수는 있어. 몰라도 외워도 풀 수 있는데 도형은 안 그래요. 도형은 외워도 못 풀어. 네, 자, 처음 보는 그림이 나오면 못 풀어. 나도 가끔 못 풀 때가 있어. 네. 안 보이면은 그냥 못 푸는 문제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도형 연습을 좀 나중에 생각이 있으시면 많이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선은 진도는 나갈 거고요. 처음이라 천천히 나갈 거예요. 어렵게 나가지 않을 거고, 쉽게 좀 얘기를 할 거고, 네, 그리고 푸는 시간도 우선은 여러분들이 아직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몰라가지고, 네, 좀 실력을 봐가면서 좀 잘 풀면, 네, 그러면 좀 빨리 나갈 거고요. 좀 못 풀면, 네, 그러면은 좀 반복을 많이 할 거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네, 진도 나갈 거니까 괜히 쫄지 마시고요. 네, 열심히만 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가 나간다는 거, 뭐 그 정도 얘기하면 될 것 같아요. 중간에 화장실 가거나 그런 것들은 저는 쉬는 시간을 따로 그렇게 주지 않아요. 네. 초등부 때는 쉬는 시간을 좀 따로 다들 있었나요? 없었어요? 따로 쉬는 시간이나 그런 건 없고, 저한테 그냥 바로 얘기하시면 그때 바로 보내드릴 거고요. 설명할 때만 좀 제외하고, 네, 문제 푸는 시간에는 언제든지 얘기하시면, 네, 그냥 바로 가시면 됩니다. 저한테 얘기만 하시고, 그러니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지금 책에서 답지가 있잖아요? 네, 답지는 이제 여러분들이 채점하실 거예요. 대신에 이제 수업 시간에 이제 시작하면은 제가 수업 끝나면 답지를 다 거둘 거고, 수업을 시작하면 다시 답지를 제가 다 드려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제가 답지를 먼저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채점을 먼저 다 하시고, 네, 그 다음에 수업 종이 이제 시작하면, 네, 그때 이제 저한테 질문이나 그런 걸 하시면 되고, 채점 다 못하셨으면 채점 마무리 짓고 질문을 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몇 페이지 몇 번이다 이렇게 질문을 해주시면, 그러면은 제가 그걸 표시해 놓고, 한꺼번에 설명을 쭉 해드려요. 네, 그래서 잠깐 고칠 시간은 많이 못 드려요. 근데 대신. 고칠 시간은, 많이 줘봐야 한 10분? 네. 수정할 시간을 많이 주지는 않을 거예요. 네. 대신 그냥 모르겠으면 모르는 걸 많이 설명을 듣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고치려고 막 지금 초반 처음 배우는 2학년 1학기 거를 하는데
혼자서 막 풀라고 애쓸 필요는 없어. 처음 배울 때는. 네, 아시겠죠?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른다고 하시면 돼요. 편하게. 그러면 제가 그걸 계속 풀어드릴 거야. 네. 뭐 다 아시는 분들은 뭐 그 다음 뭐 숙제나 그런 부분 풀라고 할 거야. 좀 빨리 푸시는 분들은. 네, 그렇게 할 거고, 좀 이제 늦게 푸는 사람을 기준을 좀 잡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푸는 사람은 제가 무언가를 더 해드릴 거예요. 다른 걸, 뭐 프린트를 조금 더 풀어보라고 하던가, 아니면은 이 책에 보시면은 진도북이 있고 워크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도북을 먼저 나갔으면 워크북을 좀 더 풀어보라고 하던가. 그래서 그날 숙제 낼 거를 조금 더 풀라고 빨리 푸는 사람들은 할 거고, 늦게 푸는 사람들은 그거에 맞춰서 좀 설명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진도로, 네, 이런 식으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나가게 될 거고, 자, 지금 우리가 이제 2학년 1학기 때 단원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제일 앞에 보시면요. 단원이 있습니다. 네, 차례 보시면, 네, 제일 처음에 배우는 게 이제 유리수와 순환소수, 네, 그 부분을 먼저 배우게 될 거고요. 유리수와 순환소수 부분에서는 이제 뭐 소수를 어떻게 표현하냐, 분수를 소수로 어떻게 바꿀 거냐, 소수를 분수로 어떻게 바꿀 거냐. 네, 뭐 초등학교 때 배우셨던 게 다 있으시겠지만 그거 말고 이제 추가적인, 네, 바꾸는 방식들이 나오는 거니까 오늘 배울 내용도 아마 거기까지 나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네, 식 쓰는 거. 그리고 뭐 초등학교 때 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지만 식을 좀 잘 쓰셔야 돼요. 근데 이제 제가 원하는 거는 어떤 거냐면 말로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네.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 막 써가지고. 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냥 식으로만 쓰는 거 좋아요. 단답식. 네. 방정식처럼 식을 한 줄 쓰고, 뭐 때문에 이거 썼다 그 정도 딱 말하고 그냥 푸는 거야. 네. 그러니까 괜히 뭐 설명을 하는 이런 글 쓰는 거 있잖아요. 네, 그런 건 안 하셔도 돼요. 네, 설명을 하는 글 쓰는 거는 필요한 것만 딱 쓰는 게 가장 잘 쓰는 식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연습을 많이 시킬 거고, 제가 중간중간에 이게 푸는 거 보면서 이렇게 쓰지 말라고 하고, 제가 다른 내 방식으로 써라라고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은 자기 방식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방식을 좀 바꿔나가야 되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걸 계속 얘기를 해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따라 하실 수 있게, 네, 그렇게 좀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처음 단어는 순환소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는 지수법칙. 네, 그래서 지수법칙 같은 경우에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1학기 때 배웠던 문자식, 네, 그거 잘 하시면 돼요. 네. 문자식을 잘 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몇 개 내용이 추가가 된 것 뿐이거든요. 네, 그리고 문자식은 가장 마지막에 혼합 계산이잖아요. 네, 지수법칙도 가장 마지막에 혼합 계산이에요. 네, 그래서 뭐 1학년 때 계산 방식을 그대로 거의 사용한다. 그래서 그거 잘 알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진 않을 거야. 어려운 게 한 몇 포인트가 있긴 있거든요. 그것만 조금 하면 계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정도로 뭐 어렵진 않을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온 게 부등식인가요? 네, 방정식이 먼저 나오나? 부등식이 먼저 나오죠? 자, 부등식은 이제 여기 보이는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이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1차 부등식은 1차 방정식이랑 완전 똑같아요. 활용 문제까지도 완전히. 부등호만 사용해요. 근데 대신 등호를 사용 안 하고 그 차이뿐이 없어. 네. 그러니까 1차 방정식 활용이나 그런 걸 좀 하셨던 분들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방식 자체가 아예 똑같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거는 별로 어렵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연립방정식이 그 다음에 나오죠. 연립방정식 같은 경우부터가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질 수는 있는데, 방정식이랑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방법이 조금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연립방정식이랑 거기서부터 이제 활용 문제도 조금 더 어려워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1차 함수가 될 텐데, 1차 함수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거에서는 정비례를 잘 하시면 돼요. 정비례 다 외운 거 기억하세요? 얘네들이 항상 정비례 반비례를 좀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항상 물어보면, 그죠? 네. 근데 함수는, 네, 정비례를 다 알고 계셔야지. 그 내용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정비례 내용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셔야 돼요. 까먹으셔도 안 돼. 근데 어차피 제가 다시 설명을 해줄 거지만, 네, 그 내용을 잘 알고 계시면 되고, 여기에서 그럼 어느 단원이 제일 중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너네들은 어느 단원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지금 얘기한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있어. 어디가 제일 중요한 것 같아? 방정식이 중요한 것 같아? 함수가 중요한 것 같아? 이렇게만 물어볼까? 어느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둘 다 중요하지만 네. 네. 여러분들은 함수를 잘 하셔야 돼요. 얘네가 어려워하는 이유가 있는 거야 다. 네. 왜냐면 실질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중학교 1학년이잖아요. 고3 때까지 수학을 할 거잖아요. 그죠? 그럼 6년 남았잖아? 네. 6년 동안 제일 많이 나오는 단원이 뭐냐? 이렇게 얘기하면 함수야. 네. 그러니까 6년 동안 전체를 100%라고 생각하면 한 함수가 한 40%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방정식은 한 20% 정도뿐이 안 돼요. 20에서 25%? 이 정도? 그리고 그 외에는 나머지 것들이 이렇게 있는 거여서 함수가 제일 중요하고 수학에서는 그걸 잘 하셔야지 실력이 늘고 방정식은 좀 그냥 계산하는 정도 사용하는 용도? 그 정도? 네. 모든 계산이 방정식으로 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 사용하는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차 함수가 제일 비중이 중요하다라는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해보다가 뭐 아실 거예요. 네, 어느 게 더 중요한지 그런 부분.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시작을 해볼까요? 네, 그 정도 얘기하고. 그리고 원래 이렇게 첫날이어서 조용한 건가요? 아니면은 원래 좀 시끄러워요? 다 같은 반이었죠? 그죠? 원래 조용했어요? 원래 조용해 다? 다 말 없어? 넌 아니야? 그럼 말을 편하게 하셔도 돼요. 네, 네. 저는 그렇게 막 조용한 거 그렇게 막 좋아하진 않아요. 네. 자기 할 얘기는 다 하셔도 네, 괜찮습니다. 너무 방해되는 그런 정도만 아니면 네, 그러면 상관없어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에 좀 대답도 잘하셨으면 좋겠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을 혼낼 일은 저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네. 혼낼 일 별로 없고요. 뭐 과제는 다 해오실 거 아니에요. 안 해본 적 있는 사람 여기 좀 있나요? 초등부 때? 너는 안 해본 적 있어요? 네. 과제 안 하면 저는 남겨요. 네. 그러니까는 나 이제 수업에 딱 이제 시작했는데 숙제를 안 했어. 책을 안 가져왔어. 그럴 수 있죠. 책을 안 가져올 수 있잖아. 책을 안 가져와도 프린트 해주고 남겨요. 다시 풀라 그래. 집에서 숙제 해놨어요. 그거 필요 없어. 네. 다시 풀어야 돼. 네. 아시겠죠? 그래서 과제 안 해오면은 남겨서 그날 뭐 수업 끝날 때까지 그날 과제를 다 끝냈어. 그래도 남겨요. 그날 숙제하라 그래. 남겨서. 무슨 일인지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숙제가 안 돼 있으면 무조건 남깁니다. 네. 그 다음 시간에 다른 반 이제 있을 때 그냥 저기 구석에 앉아서 그거 하고 풀고 가요. 네. 뭐 제가 뭐 설명해주고 그런 건 없어요. 네. 그냥 남겨서 풀고 가요. 네. 그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음 타임에 뭐 수업이 있어서 못 남는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불러요. 네. 그래서 다시 풀기. 네. 어차피 다시 풀면 여러분들한테 좋은 거니까 네. 저는 무조건 불러서 풀립니다. 네. 뭐 그 정도만 좀 여러분들이 힘들 수 있다. 네. 그 외에는 뭐 특별하게 아마 흔들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네. 많이 까불지 않으면. 네. 근데 뭐 보니까 그렇게 많이 까불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래서 그런 거 아니면 상관없고요. 제가 여기에 제일 오래 있었던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나이보다도 오래 있었거든요. 네, 17년 있었어요. 여기서 중등부에서 제가 제일 높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런 거 뭐 궁금한 거나 그런 거 있으면 부모님들도 그냥 저한테 다 얘기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 자, 이제 오늘 진도를 시작을 해볼까요? 시작하기 전에 벌써 20분 동안 얘기를 했네. 네, 자. 오늘 할 거는 이제 유리수와 소수 부분부터 시작을 합니다. 네. 처음은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이제 뒤로 갈수록 이제 조금씩 어려운 게 하나씩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리고 책 자체도 그렇게 어려운 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는. 네. 얘기를 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우선
유리수가 나왔네요. 용어는 먼저 아셔야죠. 유리수 뭐예요? 모든 수. 아, 모든 수? 그것도 맞는 얘기죠. 네. 또 유리수. 여기 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 여기 써있는 거 읽는 거. 뭐, 분수 B분의 A로 나타낼 수 있는 수, 뭐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자기가 생각하는 유리수가 뭔지, 네, 그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자, 유리수의 가장 중요한 거는 분수로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분수로 표현하는 것 중에서도 기하 분수로 표현할 수 있는 거. 네, 이런 것들을 유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거, 마이너스 붙어 있는 분수나 3, 4분의 7. 그러면 3도 유리수인가요? 3은 왜 유리수죠? 분수로 표현할 수 있죠. 네, 자, 기하 분수로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1분의 3, 2분의 6도 마찬가지니까. 어차피 분수로는 표현이 가능하잖아요. 네, 그래서 3도 유리수에 포함이 된다라는 것 정도. 그 다음에 이제 1학년 때 요거를 배우셨죠? 네, 유리수. 네, 그래서 유리수는 정수가 있고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 네, 정수는 양의 정수, 음의 정수가 있고. 자, 자연수는 뭐로 구분할까요? 그러면? 우리 배웠는데요? 중1 때? 자연수는 구분하는 게 있었어요. 뭐뭐가 있으면 자연수죠? 소수? 맞아요. 또, 아, 0이랑 1이랑 합성수. 0은 여기 있잖아요. 아, 네. 합성수. 1 맞아요. 그리고 합성수. 이렇게 세 개로 구분해야죠. 자연수는 1, 소수, 합성수. 이게 합쳐져서 자연수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 0은 자연수 아니다. 맨날 헷갈려요. 근데 알고 있는데 나오면 헷갈리더라고. 0이 자연수가 아니라는 거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의를 해주시면 됩니다. 소수 뭐죠? 말로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이게 수학은 가장 기본적인 게 용어야. 네, 용어를 계산만 열심히 한다고 수학 잘하지 않아. 네, 용어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사용하기가 편하거든요. 네. 소수. 그쵸.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더 간단하게 그냥 약수가 2개 이내는 다 소수. 합성수는 3개 이상. 약수가 3개 이상이면 합성수. 뭐 이런 것들 다 알고 계시는데 그냥 말을 못 하시는 거죠? 네, 다 알고 있죠? 네.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음 2번에 나와 있는 거 이제 소수를 구분을 했네요. 유한소수가 있고 무한소수가 있대요. 네. 유한소수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들이 다 유한소수예요. 네. 0.2, 뭐 1.35, 뭐 2.24, 245 뭐 이런 식으로. 유한소수는 뭐라는 얘기야? 소수점 자릿수를 셀 수 있으면 유한소수예요. 얘는 소수점 첫째 자리고 둘째 자리까지 있고 셋째 자리까지 있잖아. 셀 수 있죠? 네, 그러면 다 유한소수인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한소수는 뭐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무한소수는 파이. 네, 가장 대표적인 무한소수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때 이런 걸 생각하시면 돼요. 3분의 1. 네, 3분의 1 소수로 쓸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3분의 1을 소수로 쓸 수 있을까요? 나누면 되잖아요? 네, 그럼 3으로 계속 반복이 될 거야. 네, 그래서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끝없이 가면은 이제 점 3개로 이렇게 찍어서 네, 끝없이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렇게 계속 끝까지 가면 그걸 우리는 무한소수다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유한소수, 무한소수 구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뒤에 가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할 건데, 뭐, 요 정도에서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번을 같이 볼게요. 자, 1번에 나와 있는 건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내고, 유한소수와 무한소수로 구분을 해라. 소수로 우선 나타내려. 그러니까는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나눌 수밖에 없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거야, 지금 다. 귀찮아도. 자,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6이 되고 5가 되고 점 찍고, 그러면 몇 번 들어가? 6, 8에 48 되고 2 남고 0 붙고 3이 들어가고, 네, 그러면 18이 되고 또 2가 되니까 3이 반복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겠죠. 이해되시죠? 자, 여기서는 이걸 원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다 구하셔야 돼요. 소수로 나타내라고 써있잖아요,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 나누기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얘는 계속 가니까 무한소수다.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자, 근데 소수로 나타내는 말이 없었다고 하면 굳이 이렇게 풀 필요는 없어요. 네, 유한소수, 무한소수 구분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방법을 잠깐 얘기를 할게요. 자, 유한소수를 구분하면 되는 거거든요. 유한소수를 구분하는 건 분모를 보면 됩니다. 네, 분모가 6이잖아요, 지금? 소인수분해 할 거예요. 그러면은 2 곱하기 3분의 10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네, 자, 여기에서 소인수분해 했을 때 이 소수가 2랑 5 말고 다른 게 있으면 무조건 무한소수예요. 그러니까 유한소수는 무조건 소인수분해 했을 때 밑이 소수가 2랑 5만 있어야 돼. 유한소수는. 2, 5 말고 다른 게 소수가 있다. 그건 걔는 무조건 무한소수야. 고민할 필요가 없어. 네. 자,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뭐야? 분모가 5의 제곱이죠. 얘는 유한소수야. 얘는 분모가 뭐야? 근데 그 전에 3번 같은 경우는 약분이 되죠? 네, 약분이 되니까 8분의 1이잖아요? 8분의 1은 2의 세제곱분의 1이죠? 밑이 2죠? 네, 얘는 유한소수야. 분모가 2뿐이 없잖아. 네, 2만 있어도 되고 5만 있어도 되고 2랑 5가 같이 있어도 돼. 유한소수는. 근데 그거 말고 다른 숫자가 있다. 무조건 무한소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도 약분할 수 있겠죠? 3으로 약분하니까 12분의 5겠죠? 11을 소인수분해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1이 3분의 5예요? 3이 있죠? 얘는 무한소수예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근데 지금은 그냥 저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만 구분을 했지만 여러분도 어차피 나눠야 돼요. 소수로 나타내라 그랬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따가 나누기를 다 해서 좀 나타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설명. 뭐 문제 유형은 제가 다 풀지는 않을 거고 요런 그냥 방법 정도만 그냥 알려주고 이따가 여러분들 풀 시간을 드릴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행한다. 구분하는 거 이해 좀 되세요? 네. 2, 5만 찾으면 되는 거야. 네,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제 추가적으로 좀 얘기를 해볼 수는 있겠죠. 왜 그럼 2, 5만 찾냐?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긴 하거든요. 왜 유한소수는 2, 5만 있으면 되냐?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다른 걸로 제가 다른 색으로 설명을 해볼게요. 10분의 3이 있어요. 어차피 우리 이거 0.3인 거 알잖아요. 네. 자, 이 자릿수가 지금 소수 첫째 자리가 된다는 거 알죠? 이 자릿수를 만드는 숫자는 2랑 5랑 곱해진 10이야. 네. 2랑 5가 곱해지면 10이잖아? 그럼 10은 자릿수를 하나씩 만드는 거야. 그러니까는 얘가 10이 됐다는 건 둘째 자리를 지금 만든 거잖아. 이렇게 곱해서. 그럼 거꾸로 10분의 1이 된다는 얘기는 소수 첫째 자리를 만든다는 얘기야. 예를 들어 100분의 1이야. 그러면은 0.01이잖아. 네, 둘째 자리까지 자릿수를 만든다는 얘기야. 1000분의 1이면 셋째 자리. 이런 식으로 가죠. 2랑 5가 곱해지면 계속 10이 나오면 그 자릿수가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야. 네. 그 짝이 맞아지면 유한소수가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는 2랑 5는 자릿수를 만드는 수다라는 거를 좀 생각하시면 왜 유한소수가 2랑 5만 사용하는지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런 것들 잠깐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1-1은 풀어보면 되겠죠? 네, 이거는 방금 했던 얘기 그대로 나와있기 때문에. 자, 근데 계산할 때 유의를 하셔야 될 거는 약분을 먼저 하셔라. 네, 그리고 원래 이제 뒤에 가면은 좀 다르게 계산하는 방법도 있어요. 좀 쉽게 바꾸는 방법도 있고, 네, 좀 여러분들이 연습이 많이 되면은 네, 편하게 좀 바꾸는 방법들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게 여러분들한테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안 가르쳐 주는 거고, 조금 여러분들이 계산이나 그런 게 좀 능숙능란해진다. 네, 그러면은 다른 계산 방식도 알려드릴 거야. 네. 근데 그거는 좀 이해를 하셔야지 좀 사용할 수 있는 거여서, 네. 그래서 우선은 기본적으로 저 정도까지만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순환소수. 자, 소수의 종류들을 이제 배우게 될 텐데, 순환이란 말이 붙었습니다. 순환은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순환이 뭐예요? 반복되는 순환은, 뭐, 물이 순환한다 그러잖아. 도는 거야, 계속. 계속 반복이 된다는 얘기죠. 네. 그 자리를 돈다는 얘기니까, 순환소수라는 얘기는 지금 계속 도는 숫자가 뭐냐, 이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아까 전에 제가 3분의 1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3분의 1이 아까 나눠봤더니 0.3333 땡땡땡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된다 그랬죠. 그러면은 여기에서 반복되는 숫자가 보이죠? 뭐가 반복돼요? 3이 반복되죠? 이 3이 순환마디예요. 네. 반복되는 숫자가 뭐냐? 그러면 그게 순환마디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이제 수학이라는 게 0.333 점점점 이렇게 쓰는 것도 불편한 거거든요. 왜냐면 수학은 귀찮은 걸 싫어해요. 간단하게 쓰기를 원하죠. 네,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것도 싫어서 반복되는 애를 우리는 위에다가 이렇게 점을 찍어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의미는 3이 반복된다는 의미야. 이 점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순환점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0.3 위에 순환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위에 순환점 얘기하는 것도 말하는 것도 불편해. 그래서 얘를 보통 우리는 0.3땡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위에 순환점은 땡으로 읽어. 네, 밑에 있는 점은 점으로 읽고. 네, 그래서 0.3땡 이런 식으로 읽어요. 네, 그래서 읽는 것도 조금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얘를 보면 얘는 그럼 어떻게 써야 될까요? 이제 방금 저 얘기를 알았다면 2.23땡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순환마디가 3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얘는 어떻게 쓸까요? 0.81에 81이 반복되죠? 네, 자, 순환점을 두 개를 찍어야 돼요. 자, 근데 이제 순환점의 의미를 이제 정확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원래는 얘도 순환점은 두 개 있는 거야. 자, 순환점의 의미는 뭐냐면 반복되는 애에 시작되는 애한테 찍어주는 거고 끝나는 애한테 찍어주는 거야. 반복되는 애를. 시작과 끝을 다 찍어야 돼. 근데 두 번 찍기 싫으니까 귀찮잖아? 그래서 얘는 한 번만 찍은 거야. 대신 의미는 점이 두 개가 찍혀 있다는 의미인 거지. 두 번 찍혀 있는 거야. 근데 그거를 귀찮으니까 한 번만 찍은 거야. 숫자 하나만 반복되니까. 자, 그러면은 얘는 0.81은 8에서 81이 반복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순환마디가 81인 거고, 점을 시작과 끝을 찍어준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유의를 해야 될 건 뭐냐면, 자, 81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만, 18이 반복된다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얘 숫자를 보니까. 그쵸? 81도 반복되는 걸로 보이고, 18도 반복되는 걸로 보이잖아. 자, 근데, 반복되는 거는 먼저 반복되는 애를 무조건 먼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뒤에 반복되는 애를 하면 안 돼. 그러니까 먼저 반복되는 애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0.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죠. 0.818 1땡 8땡 이렇게 쓰면은 안 되는 거야. 이해되실게요? 먼저 하는 거를 먼저 해야 된다. 자, 세 번째 거는 그럼 어떻게 쓸까요? 0.456에 4땡 6땡. 시작과 끝만 찍는 거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가운데는 찍으면 안 돼요. 네. 자,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할 수 있다. 자, 그 얘기를 이제 순환소수에서 얘기를 해봤고, 여기 이제 예시로 이제 나와 있죠? 3이 반복되니까 순환마디가 3이고 0.3땡.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 네, 보이시죠? 여기는 37이 반복되니까 순환마디 37이고 0.23땡 73으로 쓰면 안 된다. 자, 여기 120이 반복되네요. 그래서 120 120 이렇게 안 읽어요. 마디는 소수거를 원래 뭐 120 뭐 이런 식으로 안 읽잖아. 네, 뭐 우리가 읽을 때 345 이렇게 3.45 이렇게 읽잖아요. 이런 것처럼 순환마디도 소수 읽는 것처럼 120 이런 식으로 읽어야 돼요. 말을 할 때. 아시겠죠? 자, 그래서 1땡, 0땡 이렇게 표시를 한 거고,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면은,
앞에 자연수 자리에는 순환점을 찍지 않아요. 순환점은 소수만 찍는 거야. 소수 자리에만. 그러니까 이런 거 찍지 않고. 이렇게 점 3개 찍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3개가 반복되니까 얘가 점이 없어도, 아, 저게 점이 있는 거다라고 정도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점을 쓰진 않지만, 다 순환마디이기 때문에 시작과 끝이.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의미를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거 얘기를 해봤고요. 아직까지 괜찮으신가요? 이해 안 간다고 얘기하셔야 돼요. 첫 수업인데 모르고 풀 수는 없잖아요. 네. 근데 아직 뭐 내용이 어려운 건 나오지는 않아서, 네. 방식만 그냥 나와 있는 거여서. 자,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소수를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한대요. 유한소수랑 무한소수로 구분을 하는데, 자, 유한소수 그리고 순환소수. 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요거를 이제 짧게 그냥 비순환소수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게 파이예요. 네. 자, 그래서 이 비순환소수는 뭐냐면 끝없이 가는데 규칙이 없어. 그러니까 이 순환소수처럼 뭐가 반복되는 거를 못 찾아. 네, 그러면 그거를 우리는 비순환소수라고 합니다. 보통 이거는 지금 배우는 건 아니고 3학년 때 배워요. 3학년 때 이 제곱근이라는 거 루트를 배우거든요. 네, 그 루트 붙어 있는 애들은 다 비순환소수야. 근데 아직 배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것까지 알아둘 필요는 없고, 여기에서 비순환소수를 그냥 알아두셔야 되는 건 파이가 대표적이다. 네, 그리고 규칙 없이 끝까지 가는 애다. 이 정도까지만 알아두시면, 네, 문제 푸는데 이제 설명하는 거 찾는 거에서 좀 가끔 나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알아두시면 되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얘기하면 유한소수와 순환소수는 유리수예요. 네. 그래서 유한소수, 순환소수는 둘 다 분수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분수로 표현하는 건 다 유리수라고 아까 처음 시작하자마자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다 유리수라고 얘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뒤에 있는, 그럼 얘는 3학년 때 배우는 얘는 뭐라고 얘기하냐? 무리수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것도 이제 3학년 때 가서 무리수라고 배우실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뭐 수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제 유리수랑 무리수를 이제 합치면 그냥 얘기할 게 어차피 나중에 계속 외워야 되네. 이거 두 개 합치면 실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유리수랑 무리수를 합치면 실수는 실제 존재하는 숫자의 줄임말이에요. 네. 그래서 실수라고 얘기하고, 고등학교 때 가면은 허수도 배워. 허수 알아요? 들어는 봤어. 네. 허수는 뭐예요, 그러면? 존재하지 않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 네. 요거를 허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무리수를 배우셔야지 허수의 설명을 할 수 있어요. 네. 무리수를 배우셔야지. 그래서 저런 거. 자, 그래서 허수가 있고, 이 허수랑 실수를 합치면 복소수라고 해요. 네. 이건 나중에. 지금은 필요 없어요. 여기까지도 다 필요 없어. 네. 요거 두 개가 중요해.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유리수다. 네, 여기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네. 그냥 저거는 제가 쓸데없는 얘기 한 거야. 네, 나중에 이런 거 배운다는 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자, 2번에 1번을 그러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되겠죠? 네, 순환마디를 구하고, 그러니까 1번의 순환마디는 8이고, 네, 그 다음에 점을 찍어 간단히 써라 그랬으니까 4.8땡. 네, 이렇게 쓰시면 되고, 얘는 216이 순환마디죠? 그래서 216이고 순환마디는 소수로 나타내면 6.216, 2땡, 6땡. 네,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됩니다. 다들 아직까지 괜찮으신 거죠? 아직까지는 안 어려워요. 네, 여기까지는. 자, 그래서 우선 풀어볼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요거 좀 풀어줘야 되나? 왼쪽 거를 같이 좀 풀게요. 네, 설명해야 되는 유형들이 좀 있네요. 조금 더 어려운 얘기도 좀 설명을 추가적으로 해야 되긴 하겠네.
자, 뭐 1번에 나와 있는 거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무한소, 이거 1번은 넘어갈게요. 이거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번 다음 분수를 소수로 나타낼 때 순한마디가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 아, 이것도 할 수 있겠죠. 시간이 오래 걸릴 뿐이겠죠. 나눠봐야 돼요. 네, 그러니까는 할 수 있으니까 얘도 넘어가겠습니다. 자, 3번 얘는 얘도 넘어갈까? 설명 안 해도 되는데. 자, 4번 소수로 나타낼 때 소수점 아래 50. 요것만 합시다. 4번만. 자, 지금 27분의 22에요. 뭐 얘도 나누면 나눌 수 있는데 우선 나눠 봐야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나눠 볼게요. 네, 그러면 22 나누기 27이죠. 그럼 0점이고 공하나 북점 몇 번 들어가냐? 몇 번 들어갈까? 한 7번 들어가면 되지 않을까? 네. 7번 하면 몇이지? 27 곱하기 7 하면 77에 49 7이 14 한 번 더 들어갈 수 있네요. 8번이네요. 네, 그러면은 28에 16에 그 다음에 7, 8에 56 216 그래서 4가 되고 또 0이 붙겠죠. 한 번 들어가네요. 27 그러면 13 그러면 얘는 또 몇 번 들어가냐? 5번 안 되죠. 네, 4번 들어가겠죠. 428, 그 다음에 74, 108? 그러면 다시 22가 나왔네요. 그러면 반복이 되는 게 보이시죠? 네, 그러면은 순한마디는 뭐예요? 814. 아이고, 다 찍으면 안 되지. 814가 반복이 된다는 거 보이죠? 자, 이걸 계산했어요. 8땡, 4땡. 여기까지 됐죠. 자, 근데 이제 이게 50번째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거를 50번을 반복할 거냐? 그게 아니란 얘기지. 자, 지금 나와 있는 거를 50번째를 구하기 위해선 소점 자리 50번을 순한마디 3개로 나누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는 게 한 번 들어가서 30이고 네, 20이 남으니까 6번 들어가서 18이고 나머지가 2가 남죠. 자, 여기에 포인트는 요 나머지입니다. 자, 나머지가 2면 두 번째 거야. 나머지가 여기 1이었다면 첫 번째 거고 나머지가 없었다면 마지막 거야. 네, 이런 식으로 구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실까요? 네, 그래서 순한마디로 나눠서 네, 나머지가 마지막 숫자가 50번째는 1이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좀 특이한 경우를 좀 얘기를 해드릴게요. 특이한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외우셔야 되는 순한마디가 있어요. 네, 외우셔야 되는 건 분모가 7일 때 네, 이거는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분모가 7일 때면 왜 외우라고 하냐면 순한마디가 6자리야. 네, 길어. 네, 순한마디가. 그러면 이거를 6번 나눠야 된다는 얘기잖아?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네, 6번을 나눠야 되니까. 그러니까는 이런 거를 좀 외워두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 처음이니까 좀 나눠봐야죠. 자, 그러면은 지금 1이고 7이니까 0점. 한 번 들어가니까 7이죠? 그 다음에 4번 들어가죠? 그래서 28이고 또 2번 들어가죠? 그러면 14고 계속 나눌게요. 8 여기가 6이니까 네, 그래서 56이고 5 그럼 35고 5가 남죠? 7이니까 49고 네, 그럼 1이 남을 거예요. 그래서 순한마디가 다시 1이 돼서 네, 1, 4, 2, 8, 5, 7 네. 요거 하나 정도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왜 외우라고 하냐면 꼭 물어보는 게 7분의 1만 물어볼까요? 7분의 1을 물어볼 수도 있지 않을까?
7분의 3도 물어볼 수 있지 않을까? 7분의 4, 7분의 5, 7분의 6도 물어볼 수 있잖아요. 네, 문제에서는. 네, 근데 저걸 외워두면 요거를 간단하게 구할 수가 있어. 자, 아까 한 거 볼게요. 첫 자리만 알면 돼요. 이걸 외워놨다면. 7분의 2죠. 그러면 첫 자리가 뭐야? 소수 첫째 자리가 2죠. 그럼 여기서부터 285714야. 이렇게 돼요. 3이면 첫째 자리가 4죠. 그러면 428571이야. 자, 이게 7분의 4면 40이니까 5죠, 첫 자리가? 네, 나누면? 그러면 0.571428. 보여요, 그렇게? 네. 5면 첫 자리가 7일로 시작하니까 714285. 6이면 8로 시작하겠죠. 857142. 네. 60이잖아. 네. 8번 들어가니까. 요거 하나 외워두면 첫 자리만 알면 순서대로만 쓰면 돼요. 그 숫자 확인하시고. 뭔 얘기인지 이해될까요? 네. 근데 이게 분모가 7인 게 잘 나오거든요. 문제에서 상당히 잘 나와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외워주시고. 순한마디가 6자리인 거 7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13, 분모가 13일 때도 6자리고요. 네. 19일 때도 6자리인데, 19는 숫자가 커서 잘 안 나와요.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13은 좀 나오는 편입니다. 네. 근데 이제 13까지 외워두라고, 13은 얘랑 관계 없어요. 네. 그래서 13은 그냥 나누셔야 돼요.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건, 순한마디가 6개지, 계속 나눠야 되겠다. 이 정도 생각하시고, 네. 13이나 분모가 13이면, 네.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7분의 1이 그래도 제일 많이 나오는 거니까 요거는 좀 외워두시면 될 것 같고, 조금 이제 여기서 응용이 되면 뭐 14분의 3 이런 것도 나와요. 네, 14분의 3도 어차피 근데 7이 포함이 돼 있잖아요. 나누다 보면 요 순한마디가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거는 이제 좀 어려운 문제들이 나오는 거여서 지금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요 정도만 먼저 얘기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은 우선 거기까지만 할게요. 그리고 10페이지까지 한번 지금 좀 풀어주시고, 네, 잠깐 풀 시간을 좀 드리고요. 그 다음에 계산이나 그런 게 좀 되는 것 같아 보면 바로 그 다음으로 넘어갈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으로 진도 나가겠습니다.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 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전에 제가 한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네, 분모가 2랑 5만 있으면 유한소수라고 얘기를 했죠. 네, 여기서 얘기하는 것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자, 지금 나와 있는 거에서 소수는 뭐 100분의 15로 나타낼 수 있고, 이거를 소인수분해 해보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3 곱하기 5로 할 수 있고, 약분할 거 약분해주면 분수로 바꿔줄 수 있다. 그럼 반대로 분수를 이런 방식으로 하면 소수로 나타낼 수도 있겠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제가 몇을 해볼까? 20분의 3. 자,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를 이제 소수로 바꿔라. 그러면 원래 초등학교 때는 뭐 하면 돼요? 5를 곱하죠? 네. 그래서 100분의 15 해서 이렇게 쓰면은 뭐 똑같잖아요. 네. 근데 여기서 원하는 건 식을 좀 제대로 써라. 여기 중학교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20분의 3이 있으면 소인수분해를 하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소인수분해를 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라고 쓰면 되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개념을 조금 이제 생각을 하신다면, 분모가 10이 만들어질 때마다 자릿수가 생긴다라고 아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거 2가 2개 있으면 지수가 짝이 맞아야 돼. 그래서 5도 2개가 되게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자분모에 5를 곱해야 되는 거고,
자, 그러니까 이게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분의 15가 되는 거여서, 네. 100분의 15니까 0.15. 아이고. 이런 식으로 좀 식이 길어졌죠? 이렇게. 네. 근데 이런 방식으로 꼭 이제 쓰셔야 된다. 귀찮아도. 네. 자, 그래서 이 식 쓰는 연습을 조금 하셔야 돼요. 왜냐면, 시험을 보실 때 서술형으로 나오게 되면은 서술형으로 쓰는 방식을 알고 계셔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걸 안 쓰시면 다 감점이에요. 그러니까는 수학 문제에서 뭐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데 뭐 서술형 한 문제가 뭐 5점이나 6점이야. 보통. 그러면 5점짜리야. 근데 이제 답만 맞으면 식이 틀렸어. 답은 맞아. 그러면 1점 줘요. 근데 식이 맞고 답이 틀렸어. 그럼 4점 줘요. 무슨 이해되시죠? 네. 같은 5점짜리여도 답이 더 중요하지 않아. 과정이 더 중요한 거야. 네. 자, 그래서 귀찮더라도 좀 식을 좀 쓰셔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거 20분의 11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보시면 2가 2개니까 5도 하나 더 필요할 거고 그래서 5라고 쓰니까 100분의 55가 돼서 0.5 네, 이렇게 바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나타낸 거를 이제 거듭제곱으로 나타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의미가 뭐예요?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인데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얘가 2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0의 제곱 이런 방식 기억나요? 이거 1학년 때 완전 제곱수 네 이런 거 배웠어. 1학년 1학기 때 소인수 분해할 때 처음 배워요. 완전 제곱수 이거 기억나요? 네, 그래서 지수가 짝수가 되게 만들어주는 게 이제 완전 제곱수다. 네, 그래서 가로 닫고 제곱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죠. 네, 이렇게 나타내는 수를 우리는 완전 제곱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기억이 안 나셔도 좀 기억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자주 나와요. 네, 뒤에 지수법칙 하면 뒷단원이 지수법칙인데 거기서도 이게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완전 제곱수는 좀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거듭제곱으로 고쳐서 뭐 이제 저 방식을 하나하나씩 다 해보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니까 하나만 더 하고 넘어갈까요? 4번만 하고 갈까요? 4번은 제일 귀찮아 보이니까 자 250을 소인수분해 먼저 해야 되죠. 뭐 근데 우리가 나누는 요 방식으로 굳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얘는 그냥 25 곱하기 10이니까 얘는 5의 제곱 곱하기 2 곱하기 5여서 2 곱하기 5의 세제곱으로 소인수분해 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지금 2 곱하기 5의 세제곱분의 11이라고 쓰시고 거기에서 이제 완전 제곱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2가 2개가 더 필요하네요. 그래서 분자 분모에 2의 제곱을 다 곱해주시고 그러니까 분모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될 거고 분자는 44가 되겠죠. 네, 그래서 1000분의 44니까 0.044 네, 이렇게 바꿔서 쓰시면 된다. 이런 과정은 의미 없다 그랬어요. 자, 식을 써야 되는 건 딱 이 내용을 쓰셔야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써있는 식과 계산 과정을 구분하셔야 돼요. 네, 괜히 계산 과정을 식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만 딱 쓰셔야 된다. 자, 그게 좀 중요한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가볼까요? 네. 다음은 다음 중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 거. 자, 아까 구분하는 걸 확인해 보시면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겠죠. 자, 얘는 약분이 되죠? 7로 약분하니까 뭐야? 2분의 7이 되니까 얘는 유한소수죠? 유라고만 쓸게요. 자, 얘가 약분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무한소수죠. 자, 그 다음에 얘도 2 곱하기 13인데 2는 약분이 되고 13이 없죠? 무한소수고요. 네, 그 다음에 얘는 9로 약분하니까 3이 되고 5만 남네요. 유한소수죠. 네, 이런 식으로. 얘는 고르기만 하는 거니까
네. 1번이랑 4번이 답이 된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1번, 4번. 넘어갈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입니다. 네. 오늘 배우는 것 중에서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네. 자, 얘는 무슨 얘기냐면,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한 게 유한소수랑 순환소수는 유리수다라고 그랬어요. 네. 그 얘기는 다르게 얘기하면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네, 유한소수나 순환소수는. 그런데 여기서 원하는 거, 그러니까 순환소수가 유리수니까 분수로 나타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자, 근데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하나는 객관식용, 하나는 서술형용. 이 두 가지가 있는데, 객관식용이 쉽고요. 네. 서술형용이 좀 써야 될 게 많아서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서술형용을 좀 잘 하셔야지, 네, 여기를 좀 이해를 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기본적으로, 네, 순환소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까 예를 든 거 가지고 좀 해볼게요. 0.3땡을 아까 했었어요. 처음 시작할 때. 얘 분수로 나타내면 뭐였어요? 3분의 1이요. 3분의 1이죠. 네, 3분의 1을 이렇게 바꿨어. 자, 이렇게 됐어. 그러면 이거 분수로 바꾸면 3분의 1 나오면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 쉬운 방식은 이 위에 순환점 있죠? 네, 이거랑 자릿수가 몇 자리인지 확인하시면 돼요. 이게 지금 한 자리죠. 그럼 분모는 한 자리여야 돼. 그리고 순환점이 찍혀 있죠. 이 순환점이 있으면 무조건 9야. 그러니까 이 9, 점이 찍혀 있는 이 9는 분모에 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 자, 그 다음에 그냥 숫자만, 점이랑 소수점이랑 뭐 순환점 다 볼 필요 없이 숫자만 보는 거야. 3이죠. 네, 3을 그냥 쓰면 돼요. 그럼 약분하면 3분의 1이죠. 이해돼요? 자, 좀 더 해볼게요. 1.2땡이야. 그러면 분모는 뭐야? 9. 네, 요거 순환 한 자리잖아 지금. 9 하나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9라 그랬으니까 9를 써요. 그 다음에 여기다 뭐 해야 되냐? 숫자를 써야 돼. 12. 11을 써요. 자, 여기서 이제 좀 더 얘기를 해볼게요. 얘 점이 안 찍혀 있죠? 네, 점이 안 찍혀 있는 애는 빼야 돼. 그러면 9분의 11이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다른 걸로 예를 들어. 자, 0.23땡이야. 자, 지금 소수 둘째 자리까지 있죠? 그러니까 분모는 두 자리여야 돼. 자, 점이 있는 애는 9라 그랬죠? 얜 점이 없죠? 없으면 0이에요. 읽을 때는 이렇게 해서 분모에 쓰면 돼요. 90을 쓰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돼요? 자, 숫자를 그대로 쓰면 돼요? 23이죠. 점이 안 찍힌 애 빼라 그랬어요? 2예요. 그러니까 90분의 21이죠. 약분돼요? 네, 되면 해야 돼요. 그러니까 3으로 약분되죠? 30분의 7 이렇게 써야 돼요. 이해돼요? 자, 몇 개 더 해볼게요. 다 다른 거야. 이렇게 썼어. 얘는 그래도 좀 쉬울 것 같아. 어떻게 쓰면 될까요? 99. 네. 99예요. 얘도 99, 얘도 9잖아요. 그리고 24. 이게 끝이야. 뺄 게 있으면 빼는 거죠. 뺄 게 없으면 안 빼도 되는 거죠. 네, 자, 이런 식으로. 좀 더 가볼까요? 자, 여기다 점 찍었어요. 분모는? 900. 그쵸. 9빵빵이죠. 네, 그래서 900. 분자는? 229. 아, 그냥 식으로 얘기하셔도 돼요. 나도 계산해야 돼, 어차피. 네, 먼저 234 쓰고 마이너스.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하실래요?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빼는 거야. 24. 안 찍혀있는 애 그대로 빼는 거야. 네, 그대로 읽으셔서 이해가 되나요?
네. 그래서 뭐 계산하기 숫자가 크니까 싫어서 네, 계산은 안 할게요. 계산은 어차피 하면 되니까 끝까지 약분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한다. 이해가 될까요? 네, 그럼 방금 한 게 99분의 23이었죠? 자, 그게 요거였죠? 네, 99분의 23이죠. 자, 이렇게 나와요. 자, 이게 쉽게 계산하는 방법. 이게 쉬운 거고. 이해는 돼요? 자, 똑같은 문제를 이제 서술형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서술형으로 얘기하면 지금 여기처럼 이렇게 식을 써야 돼요. 지금 얘처럼. 자, 어차피 답은 이미 알고 있고. 자, 쓰는 방식만 생각하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순환 마디가 있으면 순환 마디 시작되는 거 앞부분에 선 하나 그어주시고, 끝나는 뒷부분에 선 하나 그어주시고, 제가 뒤에 거를 1번이라고 할 거고, 앞쪽에 있는 애를 2번이라고 할 거야. 자, 그러면 뭘 해줄 거냐면 1번식을 먼저 쓸 건데, 뭐 하냐면 지금 이게 x는 2.2땡3땡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1번까지 소수점이 움직여야 돼요. 몇 칸 움직여요? 2칸. 그럼 몇을 곱하면 될까? 100. 이 식 전체에다가 100을 다 곱해서 식을 쓰시는 거야. 자, 그럼 100을 곱하면 좌변은 100x가 될 거고, x가 있었으니까, 우변은 23.2323 이게 반복이 되겠죠. 여기까지 우선 괜찮아요? 자, 이제 1번식 끝났어요. 이제 2번식 쓸 거예요. 2번식은 소수점이 여기 있었죠? 곱할 게 없죠? 그러면 그대로 쓰는 거예요. x는 0.2323. 자, 이렇게 돼서 2번까지 썼어요. 그러면 1번에서 2번을 빼요. 그럼 위에서 아래 빼면 99x가 되고, 위에서 아래 빼면 보이는 게 있죠? 같은 자릿수가 똑같으니까 빼면 다 없어지죠. 그러니까 남는 게 얘죠. 그래서 23이에요. 그래서 방정식으로 계산하면 99분의 23이 되는 거예요. 식을 꼭 이렇게 써야 된다. 서술형일 때. 그래서 이 식 쓰는 게 조금 중요합니다. 네, 지금 계산을 할 때. 조금 어렵죠? 몇 개 더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얘 보시면 이게 방금 아까 제가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문자로 나와 있으니까 되게 복잡해 보이죠? 네. 숫자로 설명하는 게 훨씬 낫겠죠? 네. 자, 그래서 네, 이게 첫 번째 설명한 내용이고 위에 게 지금 서술형 방식이다.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객관식을 풀 때는 당연히 이 방식을 쓰는 게 낫겠지. 얘가 훨씬 빨라. 계산하기. 근데 서술형을 쓰라 그러면 얘 절대 쓰면 안 된다. 위에 식 쓸 수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서 내는 문제야.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이 방식으로 서술형을 쓰시면 안 된다고.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해봤습니다. 밑에 있는 거를 몇 개 더 같이 해볼게요. 네. 요걸 할게요. 3-1번. 3-1번에 2번. 두 가지 다 얘기를 해볼게요. 네. 쉬운 방식과 어려운 방식. 우선 쉬운 방식으로 먼저 해볼까요? 이건 이제 바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분모는 뭐예요? 990. 99빵이죠? 그래서 990. 분자는 식으로 얘기하시면 돼요. 813 마이너스 8. 813 마이너스 8. 빼기 8.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990분의 빼니까 뭐야? 805. 805. 약분이 되죠. 네, 그냥 봐도 5로 되잖아요. 네, 자, 그래서 5로 약분하면 분모는 198. 금방 하시네요. 분자는 161. 161. 또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네, 그럼 여기까지가 답. 자, 이제 서술형으로 얘기해 볼게요. 맨 아까 맨 뒤에 선을 그으라 그랬어요. 자, 이 맨 아까 맨 뒤에 선을 긋는 이유도 이제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위에 거를 보시면 왜 맨 아까 맨 뒤에 선을 그었냐면 목적은 요것 때문이에요. 뒤에 이렇게 점점점점을 다 없애고 싶은 거거든.
이걸 다 없애려면 그러면 자릿수가 맞아야 되잖아. 위아래 숫자가 똑같이 써 있어야지 빼면 다 없어질 거 아니야. 0, 뭐 끝까지 가더라도. 그러니까 그 자릿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맨 앞자리와 순환마디의 맨 뒷자리를 하면 그 칸만큼 소점이 움직이면 똑같이 맞춰져서 없어지거든. 네, 그래서 이렇게 곱하는 거야. 그 이유를 좀 생각하시면서. 그러니까 다시 얘가 1번이고 얘가 2번이 되겠죠. 자, 1번식 그럼 어떻게 쓸까요? x는 여기 있는 거예요. 몇을 곱하면 되죠? x는 0, x는 800. 우선 몇을 곱해? 소수점이 움직여야 돼요? 몇 곱하면 돼요? 저는 세 자리 움직이는 거 보이죠? 네, 1000을 곱하면 돼요. 이 식 전체에. 그럼 1000x가 813.1313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식을 쓰면은 소점이 한 칸 움직여야 되네요. 10을 곱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0x는 8.1313 이렇게 소수점 자리에 맞춰서 표현을 해줘야죠. 그리고 이걸 빼죠. 1000에서 10 빼니까 990x가 될 거고 얘에서 얘 빼니까 805가 되니까 얘랑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답이 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만 쓸 수 있으시면 뭐 문제 푸는데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이게 오늘 한 것 중에서 가장 어려운 내용이에요. 이 식을 쓸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하죠. 괜찮아요? 쓸 수 있겠어요? 안 괜찮군요. 네, 자, 네. 헷갈리거나 안 되시면 계속 물어보시면 된다 그랬어요. 네. 괜히 틀린 방식으로 풀고 고치지 마시고, 네, 여러분들은 어차피 다 처음 배우시는 거니까 당연히 모를 수 있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설명은 다 하긴 했어요. 이제 핵심 유형 익히기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면 됩니다. 이제 남는 시간이 저희 수업은 7시 45분에 끝나거든요. 네, 지금 한 35분 남았어요. 네. 그래서 뭐 그거 한 다음에 이제 숙제 어디까지 될지 얘기하고 네, 문제 풀고 마무리 짓는 걸로 그렇게 할게요. 풀어줄 게 뭐가 있을까? 3번 해볼게요. 다음은 지금 280분의 13이에요. 그래서 280을 소인수분해 해보면 280을 소인수분해 하면 네, 지금 28 곱하기 10이겠죠? 28은 4 곱하기 7이어서 2의 제곱 곱하기 7이고 얘는 2 곱하기 5니까 소인수분해 한식을 쓰니까 2의 세제곱 곱하기 5 곱하기 7분의 13 곱하기 a. 자, 이렇게 바꿔서 쓸 수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바꿔서 썼는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어요?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된대요. 자, 그럼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애가 있죠? 네, 7이 없어져야 되겠죠. 네, 그러니까 a는 7이 들어가면 돼요. 근데 보기가 보니까 될 수 없는 거 찾는 거잖아. 될 수 있는 거 찾는 게 아니고. 자,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더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뭘 생각하셔야 되는 거냐면, 이 7은 쉽게 얘기하면, 최소 공배수인 거야. 다르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거의 배수는, 네, 들어가도 괜찮은 거예요. 왜냐면 분자는 상관없잖아. 분모만 7이 없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7의 배수는 다 괜찮은 거야. 그럼 여기서 7의 배수가 아닌 게 있나요? 1번부터 5번 중에서? 네, 5번이 안 되잖아. 네, 답은 5번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확인하는 게 3번.
됐어요? 네, 다음으로 갈게요. 자, 요번에 4번으로 갈게요. 비슷한 문제예요. 자, 얘도 지금 2 곱하기 5의 제곱 곱하기 x분의 14. 이거를 소수로 나타내면 순환소수가 된다. 그때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한 자리 자연수. 그러니까 x는 한 자리 숫자만 뿐이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애가 1부터 9까지 뿐이 없죠. 자, 이렇게 9개가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순환소수가 되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뭐 하나씩 다 넣어도 되겠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지금 나와 있는 게 우선은 그냥 들어가서도 순환소수가 안 되는 애들이 있으니까 그걸 먼저 제외해야겠죠. 1 들어가면 유한소수죠? 2도 당연히 유한소수고, 2의 제곱도 유한소수고, 5도 유한소수고, 그 다음에 8도 유한소수고, 우선 다 제외를 시켰잖아요. 네, 그 다음에 이 14가 2 곱하기 7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7이 들어간다고 해도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7도 안 돼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건 3의 배수인 요 3개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될 수 있는 가장 큰 한 자리 문제가 x의 값이 될 수 있는 가장 큰 한 자리 자연수는 9가 되겠죠. 이렇게 가장 큰 거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문제를 읽고 이런 거에 맞춰서 생각을 하셔야 된다. 됐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얘는 두 분수가 주어질 때 유한소수 만들기 30분의 1이랑 85분의 6에서 어떤 자연수 n을 각각 곱하여 소수로 나타내면 모두 유한소수가 된다. 그러니까는 이 n이라는 애는 둘 다 공통으로 곱해지는 수예요. 네, 그래서 공통으로 곱했을 때 네, 유한소수가 되는 거를 생각하라는 얘기고, n값이 될 수 있는 가장 작은 자연수를 구하시오. 이 얘기는 그 둘 다 들어갈 수 있는 거에 최소 공배수? 네, 가장 작은 거니까 그걸 구하라는 얘기죠. 소인수분해를 해보면 30은 2 곱하기 3 곱하기 5고요. 그 다음에 85는 뭐로 나눠지냐? 5로 나누면 17? 네, 그러면은 지금 5 곱하기 17이죠? 분의 6?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근데 유한소수가 되기 위해서 없어져야 되는 애들이 있죠? 얘는 3이 없어져야 되는 애고, 얘는 17이 없어져야 되는 애잖아요. 그러니까 얘네 두 개의 최소 공배수. 최소 공배수 L이라고 쓰는 거 기억해요? 네. 최대 공약수 G라고 쓰는 거 기억하시고, 네. 자, 그래서, 네. 최소 공배수인 가장 작은 자연수는 51이 됩니다. 자, 요게 5번. 그러니까 뭐 계산만 할 줄 안다고 되는 게 아니겠죠? 생각을 조금 하셔야 되는 문제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니까. 다음으로 가봐도 되겠죠? 자, 뭐 5번이랑 같은 얘기예요. 어떤 자리에서 A를 소수로 나타내면 유한소수가 돼야 된대요. 근데 이제 220은 2 곱하기 11 곱하기 2 곱하기 5니까 네, 2의 제곱 곱하기 5 곱하기 11분의 A가 된다는 거. 네, 요거를 확인할 수 있겠죠. 여기까지도 이해되시죠? 자, 근데 거기에서 유한소수가 돼야 되니까 당연히 누가 없어져야 돼요? 11이 없어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A는 11의 배수인 거예요. 자, 그리고 문제를 더 읽어볼게요. 기하분수로 나타내면 B분의 1이 돼야 된다. 자, 이렇게 얘기했고, A가 가장 작은 자연수일 때, 그러니까는 여긴 11이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11이 들어가니까 A는 11이고,
A가 11이 들어갔더니 얘랑 얘랑 약분이 돼서 분모가 얘가 남죠. 네, 그러니까 20이죠? 그러니까 B가 20이죠. 그래서 두 개 더하면 31 이렇게 되는 거예요. 괜찮죠? 이거는 뭐 과정 물어본 거니까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기하 분수로 나타내면 이것도 하면 될 것 같고. 9번 네, 9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이렇게 얘기했어요. 원래 이제 순환소수 배우게 되면 이렇게 말로 문장으로 나와 있는 거 찾는 게 은근히 더 어려워요. 계산하는 것보다. 자, 그래서 같이 읽어보고 맞는지 틀린지 얘기를 해볼게요. 옳지 않은 거 찾는 거예요. 무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무한소수 중에 유리수가 아닌 거 있나요? 없겠죠? 그러니까 아까 걸 다 외워야지만 풀 수 있는 거잖아요. 아직 못 외웠으니까. 있죠?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무한소수에 포함이 되거든요. 네, 무한소수는 순환소수랑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두 개로 구분이 되는데, 순환소수는 유리수니까 표현할 수 있고요.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가 표현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맞는 거죠. 자, 틀린 거 찾는 거니까 틀렸다고 표시할게요. 맞는 거 그냥 맞다고 표시하고. 자, 유한소수 중에는 유리수가 아닌 것도 있다. 아니, 유한소수는 다 유리수입니다. 네. 순환소수도 다 유리수예요. 네. 자, 그래서 2번 틀렸어요. 아닌 것도 있다 그랬으니까. 3번 모든 유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필수. 네, 유리수니까 분수로 전부 다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맞는 얘기죠.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다. 너무 모든 무한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없대요. 근데 순환소수는 분수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틀렸죠. 정수가 아닌 유리수는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분수소수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 분수소수를 유한소수 또는 순환소수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2번, 4번이 틀린 겁니다. 외워놓은 상태에서 생각하셔야지 조금 더 이해가 될 부분이고요. 네, 근데 이런 거 물어보는 문제는 무조건 나와요. 100%야. 네, 어느 시험을 보든 무조건 물어볼 거야. 네, 그러니까는, 근데 말장난이에요. 조금 말만 바꿔도 이게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어서 좀 잘 알고 계셔야 되는 내용이에요. 뭐 거기까지만 설명을 할게요. 이제 나머지는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숙제는 20까지 낼 계획입니다.